외국계 기업 취업에 대해서 요목조목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현재 외국계 대기업에서 채용 팀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조이 멘토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저희 반갑습니다. 오늘 예. 방송 첫 출연이신데 예.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정말 떨리는데 그래도 제가 즐겨보는 프로라서 한번 꼭 방문해보고 싶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사실 현직도 외국계 기업 채용 팀장이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정말 생생한 얘기들 들어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외국계 기업에 좀 관심도 있으시고 지원을 해보고 싶으시겠지만 정보도 요즘 많이 부족하고요. 그렇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또 사실 외국계 기업하면 뭐 유학파를 선호한다던가 아니면 영어를 굉장히 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오늘 관련한 오해와 진실들 다 알려주실 거죠? 예,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어제도 인터뷰를 하면서 채용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이고 생생한 취업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분들이 국내 대기업, 공기업으로만 채용 목표를 세우고 있고 외국계 기업은 잘못된 오해로 예를 들면 해외 경험도 부족하고 영어도 원어민 수준이 아니라 나랑 상관없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버리고 도전을 안 하고 있는데 외국계 기업도 충분히 준비하면 어쩌면 조금 더 쉽게 취업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 통해서 이런 선입견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계 기업 취업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텐데 요즘 좀 채용 트렌드는 어떤지 궁금해요. 예. 예전에는 이제 취업 스펙, 스펙 좋은 베스트 퍼슨을 뽑았다면 요즘은 이제 직무 중심의 라이트 퍼슨을 채용합니다. 그냥 공통적인 취업 스펙 좋은 후보자를 뽑았더니 1년 안에 퇴사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는 TO 헤드카운트를 받기가 매우 어렵고 그리고 정말 어렵게 받아서 채용을 하여 가르치고 이제 막 업무에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만둘 경우 다시 글로벌의 헤드카운트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헤드카운트가 나올 확률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계 회사의 실무자들이 인재를 뽑을 때 정말 이 직무에 흥미를 느끼고 오래 일할 인재를 채용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직무에 최적화된 인재를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무 중심의 이제 라이프 퍼슨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 밑에 만약 제가 채용 담당자를 채용을 할 때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현재 진행하는 채용 포지션에 이제 모르는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포지션 한번 지원해 보세요. 우리 회사는 이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지원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거나 내향적인 사람은 이런 업무를 성향상 잘 할 수 없습니다. 네. 만약 그냥 스펙 좋은 후보자를 이렇게 뽑아버리면 1년 안에 내가 생각했던 업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퇴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직무 중심으로 채용을 한다면 퇴사할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채용 담당자라는 직무를 이미 선정을 하고 이 직무를 입사하기 위해서 헤드헌팅 회사에서 리서처로 근무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외국계 회사나 국내 회사에서 채용 담당자로 잠깐 인턴 경험을 해본다든지 이런 업무에 이제 흥미가 있던 그리고 경험이 있던 후보자를 채용을 한다면 퇴사할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중심의 라이트 퍼슨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어렵게 직원 한 명을 뽑았는데 갑자기 퇴사를 하면 좀 정말 허무하실 것 같아요. 너무 허무합니다. 네. 팀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동료도 그렇죠. 그런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직원의 몫을 제가 다 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이잖아요.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해지는데 아무래도 직무 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요즘에는 사실 국내 대기업은 공채가 약간 수시 채용으로 바뀌고 있는데 외국계 회사들은 어떤가요? 예,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현대자동차, KT, SK, LG 등의 국내 대기업들이 정기 공채를 줄이거나 폐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무 중심의 수시 채용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회사는 예전부터 공채가 아닌 대부분 수시 채용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며 특히 직무 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즉 부서에서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바로 즉시 채용을 시작하여 적어도 한 달 내로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희망하는 기업의 채용 정보들 수시로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직무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러면 직무를 선정할 때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그 외국계 기업 취업의 핵심 키워드는 나만의 직무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가장 강조드릴 핵심 키워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나만의 직무 경쟁력이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취준생분들이 직무에 대해서 거의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기업이 뽑고 싶은 인재와 취준생들과의 눈높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취업 박람회나 멘토 행사에 참석하여 취준생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았고 그분들에게 어떤 직무를 하고 싶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10명 중에 6명은 마케팅 아니면 영업을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인사, 해외 영업, 기획, 전략, 재무 등의 업무를 하고 싶어 합니다. 즉 수백 개의 직무 중 거의 10개 내로 이렇게 희망 직무를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10개의 직무로 만약에 채용을 저희가 진행을 한다면 당연히 경쟁률이 수백 대 1이 넘고 그렇겠네요. 그리고 전혀 모르는 직무로 채용을 한다면 경쟁률이 10대 1도 안 될 때가 있고 하물며 어떨 때는 5명도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입 장벽이 낮은 경쟁이 적은 직무로 지원을 한다면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입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취준생 여러분이 직무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싶은데 그렇다면 저희가 좀 직무를 선정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게 좀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직무를 선정을 할 때 그냥 인사, 그냥 마케팅 이렇게 선정을 하시면 잘못된 선정이고요. 잡 타이틀 중심으로 직무를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HR에 관심이 있을 경우 현재 그 잡 사이트, 요즘 잡 사이트 외국계 기업은 피플앤잡, 슈퍼루키, 자소설, 사람인 글래스도, 링크드인, 다양한 잡 사이트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잡 사이트들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HR 쪽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HR 코디네이터, 리크루팅 스페셜리스트, 채용 담당자, L&D 스페셜리스트, 교육 담당자, ER 스페셜리스트, 노무 담당자, CMB 스페셜리스트, 복리후생 담당자, 페이롤 스페셜리스트, 급여 담당자 등 다양한 잡 타이틀로 인사 쪽의 인재를 이런 잡 타이틀로 채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잡 타이틀 중심으로 직무를 처음에는 한 3개에서 5개 정도로 리스트업을 하고 나중에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하나에서 2개 정도로 딱 정한 다음에 이제 자격 요건, 그러니까 그 잡 타이틀 외에 이제 채용 공고를 보시면 잡 타이틀이 있고 그 밑에 자격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 요건 중심으로 이제 취업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말씀처럼 이제 원하는 직무의 채용 공고를 좀 잘 확인해 보시고 자격 요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3개월 혹은 6개월 후에 내가 이 잡 타이틀로 내가 인터뷰를 할 예정이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알고 그다음에 어떠한 자격 요건으로 인재를 뽑은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 요건에 이렇게 다양한 그 자격 요건 퀄리피케이션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지금 내가 5개 중에 2개는 되어 있고 3개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자격증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실무 경험이 없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리스트업을 하고 남은 6개월 동안 다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외국계 기업 채용 팀장이시잖아요. 우리 조이 멘토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이것만은 좀 갖춰놔야 한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방금 질문 주신 사항을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해본다면 외국계 회사에서 신입을 뽑을 때 채용 공고 내에 자격 요건에서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항을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원한 직무 관련 인턴십이나 계약직과 같은 실무 경험과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상 문제 없는 영어 회화 실력입니다. 직무 관련 실무 경험을 선호하는 이유는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계 기업의 실무자는 팀원을 뽑을 때 이 직무에 흥미가 있고 중간에 퇴사하지 않고 오래 일할 인재를 채용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항을 쉽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후보자가 지원한 직무 관련 실무 경험이 있다면
이미 어떤 업무인지를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실무 경험이 있고 다른 후보자들보다 더 빨리 배워서 업무의 성과를 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만약 지원한 직무 관련 적어도 2개월 이상의 인턴, 계약직 등의 실무 경험이 있다면 취업 준비가 정말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 자소서에 지원한 직무 관련 실무 경험 중심으로 쓰면 되고 이제 면접에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즘 1분 자기소개를 해봐 이렇게 질문들이 있는데 이때도 지원한 직무 관련 실무 경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 관련 이제 경험이 없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동아리 회장을 해서 리더십이 있다 등 이제 기업에서는 그 직무 중심에 대한 이야기, 직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듣고 싶은데 이제 직무와 관련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자기만의 이야기를 해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외국 기업 취업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해를 풀어볼 수 있는 시간, 이름하여 외국계 기업 오해와 진실. 코너 속의 코너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오해와 진실은요. 외국계 기업, 역시 이게 첫 번째로 나올 것 같았어요. 영어 실력이 아주 우수해야 한다라는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실력 관련 이제 딱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천천히라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원한 직무 관련 실무 경험, 직무 관련 지식 등이 매우 좋다 하더라도 영어 회화가 전혀 되지 않으면 채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예, 비록 직무에 따라 이제 영어를 거의 쓰지 않는 직무들도 있지만 영어를 쓰지 않는 직무에서도 언젠가 그 직무의 리더가 되면 이제 그 글로벌 본사와 또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또 막 어려운 요구라든지 좀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를 했을 때 매니저로서 좀 커버도 하고 못하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어가 안 되면 이제 예스 이렇게 하다 보면 예스맨이 되는 거죠. 밑에 팀원들이 많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언젠가는 또 쓰게 되고 그리고 외국인이 이제 한 명이라도 메일상이라든지 그 회의 시간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영어로 진행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한국말로 진행하면 이제 외국인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무시당하는 그렇죠.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외국인들도 한국 사람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라도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업무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수준이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천천히라도 자신 있게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예. 영어 점수가 아무래도 다른 기업들보다는 좀 높게 요구를 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 그 영어 점수는 제가 좀 그 영어 테스트, 회화 테스트도 많이 하고 전반적으로 이력서상을 확인을 하면서 제가 딱 정한 그 점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토익 점수 800점, 900점 이런 일반 영어 점수보다는 네. 영어 회화 점수인 토익 스피킹이랑 오픽 점수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목표는 좀 높게 잡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네. 토익 스피킹 목표를 레벨 7 제일 높게 잡지만 네. 적어도 레벨 6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고 오픽도 AL로 가장 높게 잡지만 어드밴스로 가장 높게 잡지만 그래도 IH 인터미디에이트 하이 정도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됩니다. 영어 회화 실력은 한순간에 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1개월, 2개월 이렇게 나 영어 공부할래 이렇게 해서 막 스킬이 장착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영어 회화 준비를 정말 고3 때처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 조이 멘토님께서는 아무래도 영어 실력이 많이 높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가요? 임원급이나 아니면 팀장급들은 더 많은 영어 실력을 요구하게 되나요? 저도 처음에 이제 지금 외국계 회사 들어갔을 때 그 팀장님께 많이 혼났어요. 왜 혼났냐면 영어 회화, 그러니까 그 회의 시간에 제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냐면 영어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와. 그래서 그냥 계속 예스만 하다가 나왔는데 이게 한 두세 번 반복되다 보니 이제 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질문을 차라리 적어놓고 대답을 해라. 이렇게 좀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회의 시간 뭐 이틀 전부터 정말 좀 준비를 노력을 많이 해서 정말 처음에는 적어놓고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또 비슷한 단어나 뭐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좀 편하게는 할 수 있지만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말씀인즉슨 영어를 정말 원어민 수준으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입사가 가능하고 적응을 하고 노력을 하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회화 제가 이제 그 채용팀 인터뷰를 할 때 네. 그 영어 테스트를 회화 테스트를 해요. 네. 그때 막 영어를 능숙하게 잘하고 이렇게 세련된 사람들도 후보자들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자신 있게 뭐 안 되는 영어를 천천히라도 또박또박 이렇게 하는 자신감 그런 친구들이 예, 합격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영어 회화를 시킨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다 외우고 또 이상한 질문, 그러니까 외우지 않는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당황을 하는 분들도 그쵸. 분명히 있지만 영어 회화를 딱 시키면 정말 못하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천천히 또박또박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나중에 예를 들어 어떤 포지션은 한국 사람만 인터뷰를 하지만 어떤 포지션은 한국 사람의 매니저가 외국인이면 외국인이랑 그 영어 인터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천천히라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 예, 뭐 충분히 합격을 했고 어쨌든 외국인들도 한국 사람이 그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의사소통하는데 문제 없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 이런 말 하는구나도 다 외국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신 있게 천천히 본인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하고 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오해와 진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한 내용이에요. 외국계 기업 가려면 해외 대학을 나와야 한다. OX로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앞에 당연히- 판이 놓여져 아, 있는데요. 네. 네. 하나, 둘, 셋. X입니다. 예, 당연히 X군요. X고요. 예, 해외파 중심이 아니라 당연히 그 나만의 그 지원한 직무 관련 나만의 직무 경쟁력을 잘 어필하고 그리고 지원한 회사 관련 관심도와 애사심을 보여주는 후보자 중심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계 기업은 해외파 출신이 아니어도 충분히 입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좀 궁금한 게 실제적으로 비율은 어때요? 그 안에서 해외 대학과 국내 대학 비율은? 한 30%는 해외파이고 그리고 30% 10%는 이제 대학교 때 교환학생 다녀온 정도? 비율이 네. 그래서 10% 그리고 나머지 60%는 국내파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정적이진 않은 거네요. 해외 대학 출신이라는 게. 예, 그쵸? 예전에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이 말도 잘하고 그러면 업무도 잘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영어 잘하는 사람을 많이 뽑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경험을 많이 했고 영어만 잘한다고 업무를 잘하는 게 아니다. 차라리 그렇죠. 영어가 조금 뭐 떨어지더라도 다른 열정이나 직무 관련된 관심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인재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보다는 직무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핵심은 직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오해와 진실인데요. 외국계 기업은 신입을 뽑을 때 정규직을 잘 안 뽑는다입니다. OX판 해주시죠. 예, 5입니다. 오, 네. 왜 그런 거죠? 예. 외국계 기업이 어쨌든 이제 한국에 들어온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채용을 할 때 최대한 빨리 성과를 내서 회사의 생산성에 기여할 경력직 후보자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을 정규직으로 뽑는 경우는 신입을 가르쳐서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경력직이 적응하는 시간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예산이 타이트한 경우입니다. 제 체감상 경력직 채용 비율이 약 한 80%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20% 정도는 신입을 채용하고 있으며 신입 중에서도 약 한 80%는 정규직이 아닌 인턴 계약직 파견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20%는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외국계 기업은 뭐 미생에서 나왔듯이 막 차별이 있다, 뭐 이렇게 차별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외국계 회사는 다 예를 들어 뭐 정규직을 다 뽑고 신입 뭐 계약직 한두 명을 뽑으면 뭐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다 모든 거기 외국계에 있는 분들 본인도 그렇게 경험을 했고 정규직으로 거의 안 뽑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정규직 기회가 생기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그 직무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계약직 파견직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 그러니까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정말 모르는 사람을 그 자리에 뽑았을 때 이분이 아무리 면접을 잘 보더라도 뭐 레퍼런스라든지 정말 일을 잘하는지는 모르는데 그 계약직이나 파견직 인턴 했던 친구들은 6개월 정도 보면서 이 친구 일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분명히 바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이런 인터널 트랜스퍼, 즉 내부로 지원을 해서 뽑는 확률이 매우 높은 게 외국계 기업이고요. 그리고 만약 그 계약 기간 동안 그 회사에서 정규직 기회가 없더라도 지금까지 일했던 직무 경쟁력, 잡타이틀 중심의 그 직무 경쟁력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계 회사가 80%를 이제 경력직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경력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력직 이직으로 정규직으로 이렇게 이직을 해서 커리어를 이어가는 것이 외국계 회사에서는 정말 자연스러운 커리어 패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네,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경력직 중심으로 또 채용을 하고 또 그만큼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직률이 굉장히 활발할 것 같은데 그 점은 네. 어떤가요? 우선은 그 외국계 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TO 받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이 계약직을 예를 들어 처음에 1년을 뽑았다. 그러면 한 번은 이제 계약이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계약은 직접 계약직이 외국계 회사에서 뭐 한국노동법에서 마찬가지지만 2년 정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파견직 직종이다 그러면 파견직을 2년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거의 대부분은 정규직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만약에 정말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 그러면 이직을 거의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회사에서 좋은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이 직무로 평생 먹고 살겠다 이러면 이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네. 흐름에서 이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포커스는 계약직이 아니라 경력직이라는 거에 좀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예. 그러면 신입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첫 경력을 어떻게 쌓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잡 타이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직무를 선정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현진이 야구만 잘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잡 타이틀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인사 담당자가 아니라 나는 채용 담당자가 될 거야. 아니면 나는 뭐 교육 담당자가 될 거야. 이거는 이제 잡 사이트에서도 잡 타이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 잡 타이틀로 나는 평생 먹고 산다. 이거를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신입생분들은 그냥 들어가서 내가 이런 잡 타이틀이었구나 이렇게 뭐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평생 이 롤로 먹고 살 거야. 그래서 나는 리크루팅 스페셜리스트, 채용 담당자가 될 거야. 그러면 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잡 타이틀 중심으로 입사를 하게 된다면 이걸로 계속해서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평생 직장의 시대가 아버지는 이제 평생 직장의 시대였지만 요즘은 거의 저희 세대도 이제 한 3년에서 7년 사이에서 이직을 한 번씩 전략적으로 하는 게 좋다. 근데 요즘은 이제 링크드인이나 뭐 외국계 회사에 있는 분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이직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1에서 3년 사이에 한 번씩 막 이직을 하거든요. 이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링크드인의 이제 프로파일을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무 중심, 잡 타이틀 중심으로 평생 먹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첫 발을 잡 타이틀 중심으로 잘 디디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봤는데 오해가 좀 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실 채용 팀장님이시니까 입사 지원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CV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CV를 볼 때 어쨌든 이렇게 이제 CV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우선은 그 관련 경력을 먼저 봐요. 그래서 관련 경력을 먼저 봤을 때 이 관련 경력이 지원한 직무 관련 경력이었으면 제일 좋겠다. 네. 이거를 가장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밑에 영어 점수를 봅니다. 그래서 영어 점수는 뭐 토익 점수, 뭐 토익 스피킹 점수, 오픽 점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토익 스피킹 점수나 오픽 영어 회화 점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지원한 직무 관련 항상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지원한 직무 관련 지식 예를 들어 뭐 관련 전공이라든지 뭐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관련 뭐 직무의 색깔이 있는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워드나 저희가 엑셀, 파워포인트, MS 오피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뭐 모스 자격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국내 기업에서는 좀 CV보다는 자소서 위주여서 예. CV에 특히 경력란을 쓰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예. 요령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그러니까 CV에서 경력을 쓸 때 어쨌든 뭐 요령은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한 직무 관련 인턴 경험이 있으면 그거를 쓰고 그냥 나 이거 했다 이렇게 최근에서 과거 순으로 현재 업무 그때 업무를 뭐 했고 퍼포먼스가 뭐 했다 이거 중심으로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지원한 직무 관련 경험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쓰기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쵸. 관련 경험이 있으면 뭐 내가 편하게 자유양식이기 때문에 편하게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직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셔서 오늘 자기 전에 직무 귀에 맴들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예,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면접도 평가를 하시잖아요. 예.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예, 이것도 뭐 비슷한 상황인데 네. 어쨌든 이 친구가 지원한 직무 관련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고 계속 강조드렸던 지원한 직무 관련 나만의 후보자만의 경쟁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어 회화가 업무상 문제 없는지, 즉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천천히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냥 지원한 후보자가 있고 우리 회사에 정말 관심이 있어서 지원한 후보자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 그냥 일반 무슨 그냥 뉴스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뭐 수학 분석이라든지 어쨌든 정말 분석이나 뭐 재무제표까지 보고 경쟁사가 어떤지까지도 보고 그래서 경쟁사 분석을 또 해서 우리 회사에 대한 어떤 예사심이나 충성도를 보여주고 만약에 입사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직무 중심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중심으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뭐 직무 적합성 그리고 애사심이라는 게 그렇게 국내 기업들과 많이 다른 부분은 아닌데 왜 이렇게 취준생들이 유독 외국계 기업 취업은 어려워하게 될까요? 우선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보가 이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취업 서적에는 다뭐 국내 대기업이라도 공기업 중심, 뭐 인적성 검사 중심의 책들이고 외국계 기업에 대한 책들도 거의 없고 그리고 지금 취준생들이 이제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해외파나 원어민 수준의 뭐 영어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랑 이제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업 목표를 그 대부분 이제 공기업, 뭐 대기업, 그다음에 뭐 중견기업, 공무원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정말 저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들고 그래서 충분히 그 비슷한 아니 조금 적은 노력으로도 외국계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오랜 시간 근무를 하셨잖아요. 예. 외국계 기업 이거 참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외국계 기업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워크앤라이프 밸런스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국내 기업에 있었지만 네. 이게 야근이 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고서가 네. 좀 많지가 않거든요. 거의 실무 중심의 메일로 다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국내 기업에 있을 때는 이제 보고서 때문에 야근을 좀 많이 했는데 어쨌든 네. 예, 야근이 많이 없고 그리고 지금 여성 임원 비율이 저희가 벌써 40%예요. 와. 국내 기업은 잘 아시겠지만 뭐 100명 중에 1명이 임원이 되고 뭐 1명 중에서도 거의 뭐 8명이 남자고 뭐 한두 명이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네. 저희는 10명 중에 거의 3-4명이 여성 임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성에 대한 파워, 그다음에 뭐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 전혀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어서 여성들이 조금 일하기 좋은 직장이 외국계 기업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기업 문화하면 사실 외국계 기업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막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막 헤이, 하이 막 이럴 것 같은데 이러나요 정말? 근데 이제 국내에 들어온 외국 회사들이 네. 외국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00명 중에 뭐 10명이 될까 말까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 헤이 하이 이렇게는 하지만 그래도 거의 90%가 한국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네. 문화가 있고 군대 그렇죠. 문화가 조금이라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지만 뭐 편하고 뭐 매니저께 막 깍듯이 인사하고 뭐 HR 헤드가 와서 막 일어서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조금 경직돼 있진 경직돼 않고. 있진 않고 그리고 사원이나 인턴도 그 임원에게 자기 의사를 이렇게 표현하라고 계속 푸시를 하거든요. 네. 국내 기업에서는 조금 그게 수직적이기 때문에 약간 쉽지는 않지만 예, 그런 맞아요. 점들,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 보시고 좀 많은 정보를 얻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취업 준비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 취업 목표를 최대한 좀 높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회화 실력 관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천히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는 수준까지만 올려놓으면 외국계 회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충분히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어회화가 된다면 취업을 국내로만 한정 지을 필요 없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취업을 위해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고민을 통해 아까 말씀드렸던 제대로 된 직무를 선정을 하고 나만의 직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면 충분히 원하는 외국계 기업, 더 나아가 미국 본사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이렇게 강을 머스슨 강을 바라보면서 네.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나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